자, 대담하게 풀어보는 이슈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또 요즘 또 학교 이제 강의하신다고 예, 예.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네. 그, 우리 학생들이랑 예. 경찰 행정학에 대해 프로파일러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의입니까? 그렇죠. 아. 왜냐하면 뭐 범죄 치안 이런 어,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서 예,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은 우리 애청자들이 또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언제 나오냐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이제 선거 끝나고 예, 뭐 또 선거적인 얘기 좀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또 프로파일러 얘기하셔야 되니까 예, 예. 지금 이제 모셨습니다. 자, 오늘 요 얘기는 뭐 정치적일 수도 있지만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인천 세관 마약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 백혜령 전 경장 이분은 합동수사팀이 지금 출범했는데 이거 반대를 하고 있고 검찰도 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이 사건이 2023년 네. 그 이후에 이제 백혜령 경정이 이제 징계를 받고 자천됐을 때 사실 그 뒤에 백혜령 경정이랑 개인적인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뭐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다. 직접 통화를 하셨어요? 예, 직접 통화를 뭐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내용을 어느 정도 저는 알고 있죠.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근데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검사들이 그 영장을 반려하는 수준의 정도의 일종의 그 사보타지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더 심하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는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뭔가 그림이 좀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며칠 됐죠. 사실 전체 마약의 전체 총량이 네. 75사가 아니라 그거의 4-5배 된다. 엄청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기를 수도 계산이 안 되는데 300인가 뭐 300초인가 뭐 엄청난 양이라고 예, 들었습니다.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75가 나올 수가 없는 게 네. 그 200이 돼야 맞는 상황인데 200이군요. 인데 200 좀 넘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조직적인 차원의 뭔가 이 어떤 것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나온 대검의 합동수사팀 출범은 이건 사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아하.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검찰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수사 주체가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특검이 예. 발족을 하고 자기들이 수사 받을 것 같으니까 선수 친 것이 아니냐. 아하. 그래서 사실은 백혜령 경정도 분노하고 있는 거고 예. 제가 봐도 이거는 왜 이런 짓을 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들이 개입됐다는 건 많이 알려진 그렇죠. 건데 지금 다 알려져 있죠. 그러면은 예. 차분히 수사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거지 자기들이 먼저 선수 치고 나간다. 그러니까 그게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사건들 뭐 아시는 네. 분은 알겠지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 단계마다 이건 수사의 기본을 모르는 그렇죠. 사람도 아니고 예. 알면서 일종의 수사 방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보여요. 예, 예. 지금 백혜령 경정은 그런 제보를 받고 계속 조사를 하고 그런 또 증거들을 계속 확보를 해요. 그렇죠. 예. 몸에 묻고 들어오는 예. 거 다 잡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더 하려 그러면 못하게 하고 그렇죠. 브리핑 못하게 하고 전금 보내버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특히 세관의 CCTV 네, 그거 다 나와요. 없어 했는데 거긴 다 나오는데도 예. 처음엔 그거를 예. 못하게 못 했단 말이에요. 보겠죠. 아니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라는 거예요. 네. 그럼 뭔가 더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일단은 검찰이 그 지휘부가 이것을 좀 방해했던 정황들은 많이 보이거든요. 하필 그 지휘부 한 사람들이 나중에 되게 잘된 사람들밖에 없어갖고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이렇게 너무 의심을 한 것도 좀 그렇지만은 예. 이게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갖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좀 마약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선균 사건에 연루돼서 이 마약 투약 혐의 받고 있던 또 적색 수배 받고 있던 황하나 씨입니다. 이 사람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대요. 예. 근데 이게 가능한지 싶어요. 왜냐면 출국 금지 같은 거 안 시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맥락이 비슷한 건데 이거 참. 그래서 조사하려고 하니까 태국으로 갔답니다. 네. 태국으로 갔다가 이제 캄보디아로 넘어간 건데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러면 조사 중인데 그 출국금지를 내리지 왜 안 않았느냐? 시켰어요?
결국은 이 황하나 사건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 건이 2018년도에 기소돼 갖고 박유청 관련돼 갖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돼 갖고 근데 아시다시피 중간에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황하나에서 딱 끊겨요. 네. 그게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신기해요. 예. 그러니까 황하나까지 가면서 공급선을 찾으려고 했는데 끊기고 그 다음에도 끊기고 그러니까 황하나와 연관된 모든 수사가 황하나 선에서 끊겨버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우리가 지금 마약 수사의 핵심은 소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공급선을 찾아야지. 맞습니다. 상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선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황하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실제로는 다 도망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황하나가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도 국내에 없고 도망간 이유도 결국은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빼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거예요. 분명히 이게 도망가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럼 그 정보를 누가 알까요? 누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또 이게 연결이 돼요, 또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약 사건을 뭐 마약 청정국 만든다고 지난 정부 때 그 난리를 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러 네.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마약 수사청이 꼭 필요하다. 마약 그리고 수청, 예. 마약 수사에 있어서는 당연히 검찰의 손이 닿아서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아니 이게 뭐 검찰로만 가면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아니, 그러니까요. 일이 벌어져 뭐 우연일지인지 버리니까 몰라도 계속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특검을 통해서 그런 어떤 거를 다 밝혀내고 네. 차제에 이걸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바꾸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우리가 않겠냐. 뭐 이거는 네. 영화지만 네. 영화나 이런 거 드라마 보면 마약 관련된 그 윗선하고 마약 조직이 돈이 너무 그러니까. 많으니까 연결돼 가지고 예.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봐달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게 의심된다는 거죠.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마약 수사 뭐 본인이 그 최고의 마약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네. 옷 벗고 나와서 그러니까요. 그 연예인을 지금 뭐 변호하고 있다고 하면 예. 아니 직업의 자유는 인정합니다. 예, 뭐막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건 직업 윤리가 조금 나간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그렇죠. 문제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분명히 지금 이 사건 황하나 사건 포함해 갖고 이 백혜련 경영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마약 수사를 막고 있는 검은 카르텔은 반드시 발본 찾아내야 세워내야 된다. 그게 특검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은 뭐 특검이나 어쨌든 좀 잘 좀 새 정부에서 잘 하기를 바라고 오늘 마약 얘기 조금 마약 범죄 얘기 네.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언론 보도 보면 그러니까 던지기 수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통적인 던지기는 이런 겁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거 여기 성공의 건물에 네. 우편함에 이렇게 넣어두세요라고 하면 아. 텔레그램으로 가져가고 아하. 코인으로 지급하고 이런 아, 겁니다. 던져 넣는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러면 알아 찾아간다. 네, 근데 문제는 도심에 이런 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유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누가 가져가고 이게 뭐야? 가져가고. 마약 주웠네. 네. 그래서 이제 신종 던지기가 뭐냐면 아 뭡니까? 산에다가 던지기 하는 겁니다. 산에요. 예. 산에는 실제로 거기 가지 않으면은 그걸 발견하기가 어렵지 뭐 않습니다. 산에 보물찾기처럼 이렇게 예, 맞습니다. 됩니까? 예, 실제로 그래서 지도를 찍어줍니다. 야. 근데 보통 야. 그게 이제 범죄자한테 좋은 거는 예. GPS로 추적하고 이게 경찰이 추적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초구의 어느 산에 예. 야산에 막 뿌려놓는다든가 야. 이게 새로 신종수법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 던지기 수법 찾으려고 내시경 뭐 카메라 도입한다는 좀 효과가 좀 적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흔히 말한 이런 거죠. 예. 거기 그 핀셋 포인트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던지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파이프 안에다가 숨겨 놓거나 아.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구를 동원해. 그러니까 네. 그런 데를 찾거나 아니면 하수구에 넣거나 아니면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씁니다. 아. 그 안테나 위를 갔는데 이렇게 하거나 예. 그런 거 찾는 거랑 예. 그리고 이제 그 산에 던지는 것도 아하. 굴 같은 데다가 예. 그런 거 굴 안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약 그 약쟁이들의 상선은 예. 너무 기법이 아.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찰도 많이 고생을 하고요. 저도 사실 마약 사건 조금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참 그게 열망이 크다 보니까 별의별 방법들을 맞습니다. 고심을 하는 걸 고심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뭐 예. 봉지 같은 거라고 한 또 냄새 안 나게 하는 왜냐하면 또 예. 탐지견이 탐지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개가 것도 발견할 그렇고 수 있으니까. 그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콘돔 같은 걸 많이 써요. 예, 예. 냄새 아하.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뭐 내시경도 하고 내시경도 긴 내시경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마약 수사관들이 산을 타야 되는 게 참 고역입니다. 아, 그 산에 찾으러 가요. 산을 가야 되니까. 예. 이게 그래서 사실은 예.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약 수사 전문 수사청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부분인 거고. 필요한 상황이다. 예. 지금 말씀처럼 이 마약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20, 30대가 거의 지금 전체 60.8%로 집계가 되거든요. 수요처 새로운 수요처 MZ 수요처를 찾았다. 2030 세대. 예, 예. 이거는 대금 지불과 그리고 사이버 공간, 그러니까 텔레그램에 의한 판매와 대금 지불 수단, 코인 네. 두 가지가 합쳐져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코인으로 지급하기 어렵죠. 네. 근데 보통 계좌로 통해 하는 거는 금방 탐지가 됩니다. 근데 코인을 통해 하니까 MZ들은 쉽게 쓸 수 있고 코인이니까. 추적이 사실은 비교적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예. 비교적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이버 공간, 특히 텔레그램 요새는 그래 많이 협조합니다만 네. 텔레그램은 다른 어떤 그 비밀 네. 그런 코드 같은 거, 디스코드 예. 같은 것도 쓰고 있으니까 그런 쪽도 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느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은 전체 마약 사범은 20, 30대의 비중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수요자보다는 공급자를 상선을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선제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상선이라는 게 지금 계층화가 돼 있다고 하고 그렇죠. 또 그리고 외국에 또 그 본부라든지 아주 맞습니다. 그 두목급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공조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술팀 같은 경우 예. 빠르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동력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찰들이 고생을 하는데 예. 특히 요번에 발견된 게 뭐냐면 그 시설농 아시죠? 네네네. 저기 저 농촌에 예. 뭐 상추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예.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 있는데 아. 거기에 그 외국인 마약 조직이 침투해 갖고 아하. 그들이 이제 엽총으로 무장하고 총도 갖고 있으니까. 총기류가 압수가 된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국의 마약 그 수사관들이 무장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전술팀 같은 거.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 다른 형태의 마약 수사에 마약 적응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 비중은 인터넷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막 사고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팔기도 하는데 또 문제는 외국인들도 예. 많이 있고요. 또 팔 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총기 같은 거 우리나라 맞습니다. 총기도 안 되는데 총기 같은 거 와서 한다는 것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아주 좀 구조화된 형태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TF라든가 뭐 태스크포스 이런 정도까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외국인 범죄자들 이게 외국인 혐오는 아닌데 분명한 것은 그들에 대한 마약 탐지는 부실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지금 우리 댓글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시골에 숨어 들어와 가지고 조직화돼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예, 특히 베트남 조직과 태국 예. 조직이 제일 셉니다. 아. 태국의 야바라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들어진 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섞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그 원료 물질을 탐지하기 힘듭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일종의 간이 공장에서 섞어서 소비를 시키고 공급을 시키거든요. 네. 이런 방식이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하. 베트남 조직은 이미 안착됐다고 표현이 그런데 정착했고 태국 조직.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약 범죄는 조직 범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조직 범죄. 그리고 예. 이들은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아직 총기까지는 아닌데 일부인데 네. 그것도 사실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잖아요. 그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옛날 얘기입니다. 진짜 아. 20년 전 얘기고 예. 이제 10년 전 그때부터는 실제로는 차단을 못했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저는 가장 걱정됐던 게 윤석열 정부에서 초기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마약 하겠다, 막겠다고 전쟁을 선포했는데 선포했잖아요.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더 늘어나면 뭐 합니까? 아니 그 백혜룡 경쟁의 그 사건을 예. 보면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방치는까지는 너무 하지만 예. 그냥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것까지 보니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 그냥 손 놓은 것 같아요. 마약 청정국이라고 기치는 내걸었지만 마약과의 뭐 범죄
어떤 전쟁 선포 기치는 그렇지만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예. 없고 결과론적으로는 더 늘어났다는 더 늘어났죠. 상황이거든요. 근데 수치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수치가 다 예. 나왔잖아요. 수치를 보면 지금 뭐 요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검 자료 같은 거 보면 2020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엄청나게 그 젊은이들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수용자도 지금 많이 증가하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거의 2배가 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4년 사이에 예. 4.6에서 8.5니까 네. 이건 거의 2배가 증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프님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한국형 마약청이 지금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요번에 예. 이재명 정부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 중에 일부 아니면 그런 쪽을 사실은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청과 경찰과 검찰에 나눠져 있습니다. 다 나눠져 있죠. 그리고 예. 이제 흔히 말하는 해양 경찰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따로 수사합니다. 다 따로 한다. 예. 근데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입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그냥 쉽게 검찰에서는 TF 구성해갖고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건데 한 방에 쪽 빨아먹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성과는 해양 경찰이었는데 다 냈는데 여기서 하면은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방식이 지금까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아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청을 하나 만들어서 당연히 그렇죠. 그 센터 같은 게 있어야 된다. 뭐청 이름이 뭐라고 이름은 하든 상관없지만 상관없든 당연히 그거를 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수사만 전문으로 하는. 수사만 하는. 왜냐하면 기소가 연결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나쁘게 쓰잖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전 정부 했던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구조적으로 분명히 이재명 정부에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난 이제 이 백혜령 경정 그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 예, 마약 사건 조직, 예. 관련해서는 끝까지 좀 파헤쳐야 되는 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마약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자기들은 이걸 유통을 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려면 그 윗선에 뭔가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돈을 주고 할 건데 그런 의심을 갖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고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간지도 우리가 알 수도 예. 없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끝까지 밝혀내야지만이 네.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을 마약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대로 놔두면은 그게 골마 터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실은 뭐 유언비어 같은 것도 있어요. 예. 누가 거기 뭐 동생이 사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진실은 다 밝혀낸 그렇죠. 백혜령 경정이 얼마나 억울하니까 그렇죠.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특검에서 네. 조금 좀 특화된 수사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걸 다 묻혀갖고 하기보다는 수사팀 자체를 좀 특화시켜서 그러니까 특검 내 수사팀을 특화시켜서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네. 검찰을 통해서 하기. 저는 뭐 이번에 이 백혜령 사건 보면서 이게 제보 같은 게 이제 하나씩 왔잖아요. 그렇죠. 제보가 왔는데 그 영등포 아마 경찰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보가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맞고 네. 또 확인해 보니 맞고.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내가 나가면 다 바꾸라 네.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이 됐다는 거는 실제로는 깊숙이 침투가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보통 안전 노트라고 합니다. 네, 안전 노트가 확보가 됐던 거예요. 예, 안전 노트가 확보됐다는 것은 안전 노트라고 하는 거 거기에 수백억이 관련된 거거든요. 그 수백억을 보장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조직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그 안전 노트를 누가 보장해 줬느냐? 그러니까요. 그게 관세청의 누구냐? 아니면 누구냐? 이런 걸 된다니까요? 찾아내야 되는 거. 이거 그냥 놔두면 절대 안 큰일 됩니다. 나죠. 예. 근데 그게 더 웃기더라고요. 저는 배픈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돌아오던 사람들이 야 이게 되겠냐 생각을 했대요. 자기들도 되겠냐 생각했는데 뚜벅뚜벅 가다가 그분들이 오더만 사진으로 확인을 맞네. 일로 따라오세요.라고 해가 프리패스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의심했다는 거죠. 그 운반책들도. 거꾸로 생각하시면 세계 어느 공항이 네, 그렇게 해줍니까? 제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리의 조직원들도 황당하죠. 네. 아니 세계에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공항에서 너무 황당한 거죠. 사실 자기. 그러니까 네. 믿지 않았던 건 다행히. 아무도 안 믿었겠죠.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됐다?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거는 빨리 발본색원 해야 되는 네, 겁니다. 이게
대충 하는 합수팀으로는 할 수 없고 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백혜령 경정이 이분한테 좀 이분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직접 해야 당사자면 되지 않나. 팀장까지는 못해도 예, 백혜령 수사팀의 팀원들은 있습니다. 네, 있겠죠. 그 사람들 다시 소집해서 예, 물론 그 팀장이 백혜령 경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예. 여러 가지 때문에 그와 비슷한 형태의 백혜령 경정에 추천하는 사람이 예. 해서 그 수사팀이 잡아내면은 확실히 잡아낼 수 있다. 이해관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그 요번에 그 말레이시아 거기서 왔는 게 국내로도 가지만 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경유하는 겁니다. 중국으로도 예, 간답니다. 경유로. 예,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 와서 우리가 사실 제일 여기 놔뒀다가 다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왜 우리나라가 되냐면 진짜. 큰 양을 네.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대한민국에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그 화학 정제 기술이 최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만드는 1차를 한국의 그 굉장히 그 우수한 그 화학 기술로 더 순도가 높은 걸로 정제한 다음에 네. 부가가치가 두세 배 높게끔 중국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한국이 경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40은 100억이면 예, 중국으로 나가는 건 300억입니다. 더 많다. 왜냐하면 더 부가가치 높게 더 순도가 높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 중국 사람들도 껴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다 껴있. 이건 다국적 조직입니다. 금액이 그만큼 큰 네. 금액이 지금 걸려 있다면 지금 300kg고 이게 하면 이게 조 단위가 넘습니다. 저도 몇 조라고 예. 몇 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그 계산도 안 될 정도로. 이게 문제는 예.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한 번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의 안전 노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계속 저렇게 편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레이시아만 이렇게 딴 데도 다른 조직도 있을 것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건 한 작은 일이 아니다. 네. 아니라고. 발본 세건을 꼭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백분님 모시고 좀 자주 좀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떨지 않았나요? 전혀 떨지도 않을 뿐더러 베프님하고는 사건 얘기할 때 가장 베프님 가장 또 행복해 보이시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자 이번에 또 선거 때문에 또 정치적 그 부분 때문에 사건 얘기 좀 못해서 못 모셨는데 앞으로는 또 예. 많은 사건으로 또 우리 베프님하고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